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롬 파월 산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와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고 갔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아무래도 급격하게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파월의 피벗. 그래서 역대급 실수 반복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논의 시작했다. 한이 서린 파월. 얼마나 바이든하고 그 정권한테 혼이 났으면, 바이든한테 줄을 쓴 거 아니냐,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잘 나갔습니다. 5.5 동결이다. 12월에도 뭐 이렇게 해서 매비, 말씀드렸던 대로 매비 발언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비가 아니고 갑자기 비둘기 중에 가장 약한 비둘로 바뀌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했죠.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결정적인 질문에 파월 의장이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에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물가 안정 목표만이 아니라 양대 목표 모두가 중요해질 것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논의? 근데 이거 뭐죠? 그러고 나서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존 윌리엄스를 비롯해 많은 연준 내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나 제롬 왜 저래? 정말. 진짜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말들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 한 발언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IB들의 예상보다 더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변화였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거 뭐지? 왜 저렇게 갑자기 11월만 해도 나는 아니다. 매파 중에 상매파. 아직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거고,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국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경기 침체에 대공황이 들어오지면 나중에 내가 폴 볼거처럼 총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보다는 인하.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래도 굳굳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가 돼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발언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발언이기도 하죠. 이게 경제학 박사가 아닙니다. 제롬 파월은 경제학자이거나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요. 월가의 재롱꾼. 사실 말해가지고 로스쿨에 다니면서 합격해가지고 그곳에서 월가에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거기 있다 보면 돈 보이는 게 돈이죠. 장난질 치는 데가 월가니까. 거기서 월가 변호인을 하면서 제롬 파월은 그저 이렇게 돈도 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경제학 박사들만이 할 수 있는 연준의 의장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고 이제 병이다 바보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것이다. 이게 뭐냐? 정치적인 이 바이든의 줄을 쓴 것이냐?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한 제롬에게 한마디씩 한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자인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금리 인하는 논의 주제 아니다. 바로 그 다음날 치고 나왔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고요.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의 논의 주제가 아니며 연준은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딴소리하고 있죠.
제롬 파월은 내년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몇 번 더 내릴지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윌리엄스는 불 끄기 바빴습니다. 윌리엄 총재는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놀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연준 의원들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모두 금리와 물가,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전망을 써낸다. 그러니까 요번 달 말고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고용이 굉장히 상황이 15만으로 줄어들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제 드디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고용이 증가하면서 11월에 이 고용이 한 4만이 늘어나면서 20만 조금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고용도 좋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소비가 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든 지금 하늘을 찌르는 저 다우존스와 S&P 500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간다? 사실 지금 하나도 안 내려갔고 부동산도 역시나 고정금리로 박아 있는 이 집들이 하나도 내려가질 못하고 절절절절절절절 저런 상태를 보이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제2인자인 존 윌리엄스. 그래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롬 파월이 했죠. 연준 참석자들이 써낸 전망을 취합해 공유했고 일부 위원이 그 전망에 관해 얘기했다. 일부 위원이 몇 명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게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관한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 금리 인하 전망 관련 일부 위원의 발언은 있었지만 전망에 관한 언급이었을 뿐 통화정책 완화가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전망이 이렇게 담기기도 했다. 제롬 파월은 연준 후 기자회견에서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 파월의 얘기입니다. 논의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선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총재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되돌려질 것이란 게 연준의 관점. 3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지금 금리가 5.5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2%까지 내려오는 거는 모르겠고 3%까지 내려온다 한들 3년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 3년 초등학교 네 이거 못 알아두면 공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우리가 발표한 전망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 말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 인플레, 전쟁.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그 추진력도 대단하고요. 신중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 연방준비제도 내 인사들이 연일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 14일부터 갑자기 주식이 지금 산타 랠리 그리고 제롬 파월까지 나오고 바이든은 박수 쳤는데 이거 뭐지 주식이 4만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서히 꼬랑지를 내리면서 이거 12월인데 이거 뭐지? 제롬 어디 갔어? 제롬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여행입니다. 바하마로 가셨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될 겁니다. 거기 섬이라.
이게 정말 또 제롬 이거 또 한마디 입하고 쳐놓고는 또 절로 가. 정말 힘들어. 아, 예, 바이든, 비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좀 어떻게 연락 좀 해봐요. 이거 이제 수습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하나만 하지. 왜 그래? 전부들 나와가지고, 연준이, 총장들 나와가지고,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된다. 제롬 혼자 잘 가라. 그러고,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전부, 특히 시카고, 대단하죠. 금리 인하 기다란 경고 메시지 보내면서,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조절해라. 톤 조절해. 금리 인하가 있자. 없어. 톤 조절해. 내년에 해봤자 하반기 시작? 그러나 상반기에 마구잡이로 바이든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 그러면서 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 뭐지 이거? 아유, 여기서는 그냥 바이든님 저 지금 안 할래요. 그냥 제롬 파월 이거 이름도 이제 없애주시고요. 역사에 역적이 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러고 지금 사표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수비 총재는 미국 연착륙 가능성은 낙관을 하면서도 우리는 인플레이션 좋게 얘기를 해야죠. 낙관하면서도 뭘 낙관을 합니까? 연착륙, 낙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춰야 한다.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2%까지 낮춰야 한다.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지금 닭이 몇 마리인지 세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알을 낳기도 전에 닭 수부터 센다는 미국 속담을 언급해 시장이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한국 속담인데 미국에서는 알을 낳기도 전에 닭 수부터 세지 마라. 미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이 두 사람, 골수비 총재 시카고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두 마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조금 무력화시켰다. 이 두 사람, 연준의 이 두 사람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리한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연준, 금리나 예고는 실수다. 미 증시는 비이성적 과열이다. 바로 인플레이션 재발 여건 여전하다. 이 사람은 실라 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런 사람이 현직에서 자기 말하자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 돈을 움직이는 것은 넓게는 크게는 의장들이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한때 미국 금융규제 분야의 여제를 불렸던 실라 베어 전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 총재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공개 논의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연준이 실수했다. 실수한 거야. 금융위기 당시 FDIC를 이끌었던 베어 전 총재는 위기 발발 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 발음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모기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침체를 걱정해 섣불리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전적인 문제점이다. 고질병이죠, 고질병. 경기 침체를 알리는 지표가 없었음에도 무슨 파월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리를 왜 내리는지도. 왜? 근원 물가가 지금 4%에서 잡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잡고 있어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름도 안 쓰고 차도 안 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산업, 농업 이런 것들은 조금씩 물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근원 물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밥 먹고 서비스 주고 팁 주고 어딜 가든 간에 여행 가고 그리고 렌트. 집이 왜 이렇게 렌트가 점점 더 올라가? 집값도 안 내려가고. 자동차는 피는 그닥 없어졌지만, 누가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하나 잡지도 못하고 4%, 이제,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아무래도 급격하게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달에 금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어요.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못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죠, 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물가 못 잡으면 끝나버려요. 아니 100만 원 쓰다가 150만 원 쓰는 데가 어떻게 삽니까? 에? 소득은 똑같고. 없다고 돈이 나도. 쓸 돈이 없다고, 쓸 돈이.